자, 지금부터는 의사결정나무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나무 실습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분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같은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데이터 로더, 범주형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할은 3장, 4장, 5장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키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이킨런에는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이 매뉴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교수님이 딱 이 scikit-learn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결국 이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이썬으로 구성된 클래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C언어, 고급 C언어 시간에 배웠던 여기가 함수의 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는 대입하고 진이라고 되어 있고 스플리터에 베스트라고 되어 있고 이 대입되어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옵션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가로 열고 닫고만 해도 자동으로 모든 파라미터가 설정됩니다.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불순도 알고리즘인데 디폴트 진이라고 하는 인덱스, 진이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뭐 바꾸고 싶으시면 엔트로피 혹은 진이 둘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리터는 그러니까 리컬시브 파티셔닝 하는 부분에서 베스트를 설정할 거냐, 랜덤을 설정할 거냐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베스트를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 포리스트와 같은 곳에서는 설명 변수를 베스트가 아니라 랜덤하게 고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는 디폴트 옵션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맥스 뎁스는 결국 이 디시전 트리에 대한 깊이 정보를 얼마로 설정할 거냐라고 묻는 건데, 아이고,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자꾸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저도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싶은데. 이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디시전 트리에 얼마나 깊이를 설정할 것이냐인데, 지금 디폴트는 넌이에요. 넌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어떻게 되는지.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쭉쭉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옵션은 뭐 항상 여러분들의 그 랜덤 시드 고정하는 거, 요 랜덤 스테이트고요. 그리고 뭐 맨 끈 그 중간에 트리를 그러니까 일찍 생성하는 거를 중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단 옵션 중에서 마지막 끝 노드를 최대한 몇 개로 둘 것이냐에 대한 옵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언제 그만둘 거냐 했을 때 요 임퓨리티가 감소하는 정도가 얼마 이하일 때는 정지한다, 뭐 스탑한다라고 하는 그 옵션인데 디폴트 0입니다. 어려우시면 일단은 이 디폴트 값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요 지니 인덱스를 엔트로피로 바꿔본다든지 혹은 요 맥스 뎁스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정도의 옵션을 변경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각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호출하기 위한 인스턴스 DTC라고 하는 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그때 이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냐, 엔트로피를 쓰겠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맥스 뎁스는 7,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시드는 1로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항상 여러분 지금 할 때 보면 fi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학습을 돌려주세요, 모델 학습해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였잖아요. 자, dtc.fit하고 xtrain, ytrain 두 개를 넣었어요. 즉, 요 decision tree classifier에 f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여기 메소드가 실제로 저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DTC,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함수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고, 요 fit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써있죠. build a decision tree classifier from the training set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인자로 넣어두는 X와 Y 데이터를 가지고서 decision tree 분류기를 생성한다라는 의미예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 fit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파라미터에 대한 인자 있죠. 그리고 리턴 값은 실제로 이 에스티메이터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dtc.fit 해가지고 x 데이터, y 데이터를 넘겼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의 학습을 마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함수를 호출했었죠? predict라고 하는 추론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호출했었어요. 그래서 이 X트레인을 넘겨서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에 대한 그 Y 데이터 예측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Y 데이터 예측 두 가지를 수행을 하죠. 왜요? 학습했을 때에 대한 정확도와 테스트했을 때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하고 싶어서죠. 네, 그래서 뭐 accuracy와 confusion matrix는 3, 4, 5장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역시나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제 너무 세츄레이션 되다 보니까 정확도가 잘 바뀌지 않아요. 이 테스트 정확도가 0.977이고 컨퓨전 매트릭스는 역시나 요 하나 정도가 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요와 같은 지금 그림과 같은 트리를 한번 그려보고 싶잖아요. 제공을 해요. 마침 사이킨런에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요 dtc.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요 tree.plot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요 플롯트리를 보시면 돼요. 요 플롯트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플롯 decision tree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너희들의 이 의사결정 나무를 드로잉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사용법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뒤로 붙어 있는 것들은 요 밑에 그림이 그냥 요 트리다 플라트리라고만 호출하게 되면 굉장히 작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이 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따가 이 앞뒤로 요 맵플랫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회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를 둘 다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회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회귀 문제는 이번에 여기에서는 합성 데이터를 교수님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넘파이를 이용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이렇게 삼각함수도 쓰고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교양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앞뒤로 노이즈를 좀 섞었습니다. 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준비하셔도 돼요. 뭐 이 기존에 우리가 실습할 때 사용했던 리그레이션 문제를 의 데이터를 가져다 쓰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회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함수는 Decision Tree Regressor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도 기본 옵션 다 설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바꿀 만한 옵션은 뭐 대표적으로 이 크리테리언, 자, 불순도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 거냐. 디폴트는 MSE. 이게 뭐였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가장 적도록 설계해 주세요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네. 자세한 나머지 옵션들은 요 지금 아래에 써 있는 요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스플리트 옵션은 이거 베스트 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 있는 옵션이 이 뎁스, 트리의 깊이를 얼마나 어느 깊이까지 만들 것이냐에 대한 옵션인데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너무 깊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오버피팅이 일어난다. 과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인 본 적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갖지 못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새롭게 들어올 테스트 데이터를 잘 맞추기 위해서예요. 즉, 학습 데이터를 조금 덜 맞추더라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훨씬 좋은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맥스뎁스 같은 경우의 설정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뎁스가 2일 때와 5일 때를 가지고서 두 개의 인스턴스, 즉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x, y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트리를 만들어요. 만들어진 각각의 트리에다가 x 데이터를 태우네요.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y값과 예측값 y를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평가 매트릭은 MSE 혹은 RMSE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하는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또 교수님 링크 걸어놨어요. 요 scikit-learn 매트릭이라고 하는 곳 안에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고요. 이 옵션, 스퀘어드 옵션을 키고 끔에 따라서 리턴 값이 MSE가 될 수도 있고 RMSE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실제로 뎁스가 3인 경우와 뎁스가 2인 경우와 5인 경우에 대해서 RMSE를 재보니까 5인 경우의 에러가 훨씬 작네요. 즉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의사결정 나무가 어떻게 했다? 많은 분할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부분은 트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에다가 교수님이 지금 트리 리그레션에 대한 부분에 그냥 코드를 넣어놨어요. 사실 나머지 코드들 보시면 방금 PPT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앞부분 데이터 로더, 여기 지금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 그리고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스플리트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규어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서 데이터를 변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를 사용한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 크리테리언으로는 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맥스 뎁스는 5, 랜덤 스테이트는 1이라고 설정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교수님이 요 진이라고 고정해 두고 맥스 뎁스를 357로 높이니까 학습 데이터는 결국 1까지 올라가요. 근데 테스트는 계속 변하지 않아요. 즉 이 소리는 오버피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또한 엔트로피를 놓고서 357로 높여봤어요. 뭐 똑같은 현상은 발생합니다. 단 진일 경우에 맥스 뎁스가 3일 때랑 엔트로피가 맥스 뎁스 3일 때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즉 이 크리테리언에 따른 이 실제 트리의 성능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실행한 요 실행이 크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자 여기까지 오고, 잠시만요 여러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작아요. 보이세요? 화면 익스플로러를 가장 키워도 다 글자가 깨져서 잘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맵플랫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랫을 사용해가지고 그림 사이즈 설정하고 도트 사이즈 설정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기 편하도록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봐봐요. 이게 루트로드거든요. 이게 루트로드인데 지금 샘플이 105개죠.
105개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클래스 35개, 두 번째 클래스 35개, 세 번째 클래스 35개인 거예요. 자, 이진분류를 통해서 왼쪽, 오른쪽 진이라고 하는 진이 인덱스를 통해서 나눠보니까 왼쪽은 첫 번째 클래스 35, 나머지 빵빵,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 35개, 35개 해가지고 나눠졌어요. 그리고 요 70개를 가지고 또 분할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진이가 0이 되는 지점으로 두 번째 클래스 30개가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첫 번째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클래스는 5개, 세 번째 클래스는 35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교수님이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타고 내려갔는데요. 결국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딱 던져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클래스 번호 몇으로 예측해주면 되는 거죠? 네. 요 두 번째 클래스라고 정답을 내주면 되겠죠? 왜 그렇죠? 두 번째 클래스가 제일 많아서 그러겠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맥스 뎁스 같은 것도 한번 조절해서 수행해 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뭐 지금 5개 같은 3개라고만 해볼까요? 3개 켜고 플랫.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3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미 아주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리그레션 트리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 지금 앞에 PPT에 설명하지 않은 거는 요 지금 플롯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실제로 맥스 값에 따라서 어떻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려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맥스 2일 때에 대한 거고 이게 지금 맥스 뎁스 5일 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실제로 지금 몇으로 지금 그 예측했는지에 대한 요 보면 맥스 뎁스 5 녹색 선과 2일 때 선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실제 데이터와 어느 정도의 그 에러 바운드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결정나무 아이리스 데이터셋과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실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매뉴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수업 시험 볼 때 어디까지를 허용을 해줄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scikit-learn decision tree 이렇게 검색을 하고 맨 앞에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scikit-learn 공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물론 사실 scikit-learn 여기 이 API나 뭐 이런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MSE 검색했을 때도 연결되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검색기 입장에서 아니면 뭐 해볼까요? 여기 디시전 트리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시험 보는 시간에 화면 녹화를 할 건데 허용되는 거는 딱 이렇게 실제로 구글에서 위에 scikit-learn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LDA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허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하시면 이 매뉴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의사결정나무 실습 분류와 회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